또 다른 측근 김용에게 검찰이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2심 결심 공판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어요. 공범들과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했다.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익숙한 일이었다. 대선의 투명성을 훼손했다. 선거에서 이기면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죄의식이 없다. 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유동규 등에게 그렇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용에게 검찰이 항소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용도 이재명 대표에겐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정진상은 좌진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인정을 했는데 김용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들어보시죠. 김용 대변인,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정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쓸 데가 많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6억 7천만 원을 유동규 등에게 받았다라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용. 분신 같은 사람. 김용주 의원님. 네. 아까 왼팔, 좌진상. 왼팔이 불법 로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르냐 안 모르냐 갖고 서지현 부대변인은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은 아는 게 뭐냐 그것도 모르면.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분신이에요. 분신이 6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대법까지 가봤겠지만 그럼 분신이 수억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이 대표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왼팔의 역할과 오른팔의 역할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른팔 김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외적 활동을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된 또 선거와 관련된 법적 쟁론을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김만배나 대장동 일당하고 수시로 만나서 또 구급 주점에서 향응도 하고 모의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수시로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활동, 공무원으로서의 취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고 그것이 누적돼서 6억 원이 넘는 그런 어떤 뇌물을 받은 것으로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질이 나쁘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하나하나 내부적인 민감한 어떤 개발권이라든지 어떤 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게이트키핑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둘 다 그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말하자면 분신처럼 활동한 건 사실이고. 분신은 맞다.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방금 저기 이제 출판 기념회인데 국회의원 나가기 위한 붐업을 하기 위한 자리라서 조금 더 공치사를 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얘기할 거예요. 좀 오버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편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쉽게 이렇게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서지현 그 부대변인 물론 이 김용 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2심인데 1심 판결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대표 분신이 돈 받는 거 몰랐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모르는데 이게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경남에 명태균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 명태균이 있으면 김용 이분은 구형 12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 1월에서 4월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유동규와 정민용으로부터 8억 4천인데 그동안 그중에 한 1억 7천인가요? 그것은 유동규 본부장이 배달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나 법원에서는 6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6억의 용처가 호남 조직이었기 때문에 호남 조직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구현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면 명태균 같이 여론조사라든지 혹은 지역위원장에게 현금을 들여서 그 조직을 잘 해달라는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호남에 명태균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6억이 그 당시에도 저도 계속 주장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1대1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나 뭐 당협위원장이나 이분들이 받았다는 한 명이라도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것이 없는 6억을 것이죠. 누구한테 썼는지 그걸 누구한테 밝혀내야 줬는지가 되는 없다.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6억을 받았다면 이것은 검찰이 너무 이재명 대표의 포커스 아니면 올인되어 있지 않냐. 왜냐하면 6억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을 샀을 수도 있고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을 못 박아버리니까 이것을 밝혀내라는 것은 검찰 측에 요구한 것이죠, 저도. 네. 근데 이제 6억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부정한 돈, 더러운 돈을 받을 때는 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 현금으로 6억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투자했거나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기록에 남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측근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죽은 평생 죽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덤터기를 쓰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나 정진상이나 김용이 똑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현금 6억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이제 서재원 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그걸 이렇게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호남에다가 돈을 안 쓰고 집을 사거나 주식을 했을 일은 없습니다. 그 6억을 집에다 숨겨놨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현금을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당시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썼을 내용이 있다고 보고요. 그걸 근데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현금을 주고받을 때 은밀하게 둘이 주고받는 걸 어떻게 검찰이 그걸 증거자를 찾아서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일관되게 1심, 2심 지금 김용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그런 상황에 과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가 몰랐을까? 이건 저는 아까도 똑같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백현동 비리하면서 74억의 그 노비스트에게 얼마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걸 몰랐을까? 상향 조정하는 걸.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인데 내 몰래 내 측근이라는 장관이나 뭐 수석이 엄청난 비리에 관련해서 불법을 해가면서 이걸 했는데 나한테 말도 안 듣는다?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나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이 당시 기초단체장과 성남시의 가장 큰 두 측근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그 평생 동지라고 생각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혼자 낼름 꿀꺽했을까? 저는 인지상 정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논란이 되는 것은 한 가지로 수렴되는군요. 왼팔과 분신이 불법 로비와 불법 자금을 받는 동안 이 대표는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라는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도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용 변호인들 텔레그램에 참여, 상황 공유 전략 제시, 김용은 핵심 측근, 돈 전달 유동규 전 본부장과 친분이 있다며 김용 전 부원장, 이재명 대표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근이죠. 오늘은 뭐 어찌되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 관련된 어떤 법적 근황, 최신 근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부 바꿔달라라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화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화영은 항고하겠다라고 했지만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쇼핑하듯 고르거나 기피할 수는 없는 거죠.